레이더망에 절대 걸리지 않는다는 한 대에 수천억 원을 호가하는 인류 최강의 전투기 F-22 랩터. 그리고 적의 심장부를 소리 없이 타격하는 비스텔스 폭격기. 이들은 미국이 전 세계의 군사 패권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가장 강력하고 은밀한 보이지 않는 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투명 망토를 두른 미국의 최강 무기들이 중국의 평범한 네티즌들이 보는 인터넷 SNS 화면에 생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남부의 오브다 공군기지 활주로에 F-22 스텔스 전투기 11대가 출격을 대기하고 있는 모습, 그리스 크레타 섬에 전개된 공중금유기의 위치, 심지어 짙은 구름을 뚫고 항해하는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의 좌표까지. 야간이든 폭우가 쏟아지든 상관없이 미군의 일거수일투족이 우주에서 내려다본 것처럼 샅샅이 까발려진 것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위성이 해킹이라도 한 것인가? 하지만 진실은 훨씬 더 충격적이고 교활했습니다. 미군의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든 이 눈동자의 정체는 중국 인민의 반군의 군사 위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중국의 일개 상업용 민간 위성 업체가 찍어서 인터넷에 올린 사진들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연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중국의 위성 기술이 좋아졌다는 가벼운 뉴스를 다루려는 것이 아닙니다. 2026년 현재 중동의 화약고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 게임. 겉으로는 평화를 외치며 뒷짐을 지고 있지만 등 뒤로는 이란에게 미군의 좌표를 조용히 쥐어주는 이른바 그림자 조종자 중국의 소름 돋는 대전략을 해부해 보려 합니다. 대체 중국은 왜 자국의 민간 기업을 앞세워 미국의 뺨을 때리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란의 뒤를 봐주는 이 위험한 도박 뒤에는 어떤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계산표가 숨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몰랐던 우주 패권 전쟁과 중동의 붉은 그림자, 그 깊고 서늘한 심연 속으로 지금부터 함께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사태의 가장 표면적이면서도 치명적인 군사적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대체 왜 중국 정부나 군대가 직접 나서지 않고 민간 상업 위성 업체의 탈을 쓰고 이런 도발을 감행한 것일까요? 여기에는 현대전에서 가장 교묘하고 막아내기 힘든 전술로 꼽히는 회색지대 전술의 무서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회색지대란 완벽한 평화인 백색도 아니고 명백한 전쟁인 흑색도 아닌 그 중간 어딘가에 있는 모호한 영역을 뜻합니다. 만약 중국 인민의 반군의 정찰 위성이 미군의 좌표를 대놓고 이란 군대에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명백한 적대 행위이자 전쟁의 명분이 됩니다. 미국은 당장 국제사회에 중국을 고발하고 해당 위성을 요격하거나 강력한 군사적,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국의 평범한 민간 위성회사가 자신들의 상업용 레이더 위성 성능을 고객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우연히 찍은 사진을 인터넷 SNS에 올렸을 뿐이다라고 오리발을 내밀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환장할 노릇입니다. 일개 민간 기업의 영리 활동이나 정보 공개의 자유를 문제 삼아 국가 간의 전쟁을 일으킬 수도 없고 그 위성을 함부로 미사일로 쏴서 떨어뜨릴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즉 중국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무거운 꼬리표는 완벽하게 잘라낸 채 민간의 탈을 쓰고 미국에게 아주 모욕적이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고 있는 것입니다. 이란 군대 입장에서는 굳이 수조 원을 들여 정찰 위성을 쏘아 올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스마트폰을 켜고 중국의 SNS에 접속하기만 하면 지금 미군의 항공모함이 어디에 있고 스텔스기가 어디서 이륙 준비를 하는지 공짜로 그것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미국의 막강한 은폐 능력이 중국의 교활한 회색지대 전술 앞에서 발가벗겨진 채 중동의 표적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하필 전 세계의 왕따이자 테러 지원국으로 낙인 찍힌 이란을 돕기 위해 이런 위험한 줄타기를 하는 것일까요? 국제사회의 눈총을 받으면서까지 말입니다.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우리는 군사 지도를 적고 차가운 숫자가 적힌 경제의 대차 대조표를 펼쳐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란은 지금 중국이라는 거대한 공장을 돌리기 위한 가장 싸고 완벽한 원유를 공급해주는 대체 불가능한 심장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에너지 수입국입니다. 미국과 패권 전쟁을 벌이고 전 세계의 싼값의 전기차와 배터리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천문학적인 양의 석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국제 유가는 비싸고 중동의 다른 국가들인 사우디는 미국의 눈치를 봅니다. 이때 중국의 눈에 완벽한 먹잇감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미국의 강력한 경제 제재로 인해 정상적인 경로로는 석유를 한 방울도 수출할 수 없어 창고에 기름이 썩어 나가고 있던 나라, 이란입니다. 중국은 이란에게 은밀한 거래를 제안합니다. 너희 석유를 아무도 안 사주지? 우리가 사줄게. 대신 국제 시세보다 엄청나게 싼 헐값에 넘겨라. 그리고 결제는 달러가 아니라 우리 중국의 위안화로 해라. 이란 입장에서는 숨통이 트이는 구명줄이었고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몰래 싼값에 에너지를 싹쓸이하는 완벽한 횡재였습니다. 이른바 검은 함대를 동원한 석유 밀수출 네트워크가 뚫린 것입니다. 실제로 이란이 수출하는 원유의 90% 이상을 중국이 조용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거래가 단순히 기름을 사고 파는 것을 넘어 미국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페트로 달러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달러 없이도 위안화로 석유를 살 수 있다는 거대한 블록이 이란이라는 징검다리를 통해 완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의 입장에서 이란은 미국에 맞서기 위해 절대 무너져서는 안 되는 반드시 등 뒤에서 보호해 주어야만 하는 핵심적인 경제적, 전략적 자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 위에서 벌어지는 중국의 무서운 시선 분산 전략을 짚어보겠습니다. 중국의 궁극적인 목표, 국가의 명운을 건 최종 과제는 무엇일까요? 바로 대만 통일과 아시아 남중국해의 완전한 패권 장악입니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가장 크고 유일한 걸림돌이 바로 아시아 바다를 꽉 쥐고 있는 막강한 미군의 태평양 함대입니다. 만약 미국이 아무런 걱정 없이 오직 아시아에만 군사력을 100% 집중한다면 중국은 결코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진핑 주석의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아주 간단하고도 전통적인 중국의 병법 EJ를 쓰면 됩니다. 미국의 시선과 군사력을 아시아가 아닌 다른 곳으로 분산시켜 늪에 빠뜨려라. 이것이 중국이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이란으로 이어지는 중동의 전쟁이 빨리 끝나기를 원치 않는 진짜 그리고 서늘한 이유입니다. 중동에서 분쟁이 터지고 이란의 지원을 받는 반군인 후티가 홍해를 마비시키자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자신들의 최정예 항공모함 전단과 스텔스기들을 아시아에서 빼내어 중동으로 급파해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중동의 석유 수송로를 지키는 것은 미국의 오랜 숙명이니까요. 미국이 중동이라는 거대한 늪에 발을 담그고 막대한 미사일과 예산을 소모하며 허우적거리는 동안 중국은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동에 묶여있는 바로 그 시간 동안 아시아의 바다 대만 해협에는 상대적으로 미국의 방어망이 헐거워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국이 상업위성을 통해 이란에게 미군의 좌표를 찍어주는 행위는 이란아, 우리가 뒤를 봐줄 테니 쫄지 말고 계속 미국을 괴롭혀라. 미국이 중동에서 꼼짝없이 발이 묶여 있어야 우리가 대만을 먹을 타이밍이 온다는 아주 정교하게 계산된 거대한 군사적 시선 분산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국제사회에서 대놓고 우리는 이란 편이다 라고 소리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국 외교의 가장 소름 돋는 두 얼굴을 마주하게 됩니다. 유엔이나 공식적인 외교 브리핑 무대에서 중국 대변인들의 입을 유심히 살펴보십시오. 그들은 마치 천사 같은 얼굴로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중동의 평화를 원합니다. 어떠한 무력 사용이나 위협에도 반대하며 오직 정치적이고 외교적인 대화를 통해서만 이 갈등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겉으로는 글로벌 리더로서 평화를 수호하는 척, 전쟁에 반대하는 척 완벽한 연기를 펼칩니다. 하지만 브리핑룸의 조명이 꺼지고 어둠이 내리면 그들은 조용히 이란에게 미군 스텔스기의 위성 좌표가 담긴 USB를 쥐어줍니다. 공식적으로는 원론적인 평화를 외치며 미국의 외교적 비난을 교묘하게 피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위성 정보를 대주며 대리전을 치르게 하는 완벽한 이중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톱니바퀴는 다가오는 2026년 4월 하나의 거대한 폭발점을 향해 굴러가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입니다. 트럼프는 중국의 숨통을 끊어놓겠다며 60%가 넘는 살인적인 관세 폭탄을 예고하며 베이징행 비행기에 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시진핑 주석은 반드시 이 관세 폭탄을 막아내거나 늦춰야만 합니다.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은 두 거인. 여기서 시진핑은 아주 강력한 지렛대인 레버리지 하나를 꺼내 들 것입니다. 바로 중동의 안정이라는 카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중동에서 미군이 고생이 많지? 이란을 통제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 중국밖에 없어. 우리가 이란에게 제공하는 위성 정보와 경제적 지원을 멈추고 그들을 압박해서 중동을 조용하게 만들어줄까? 그러면 당신도 미군을 무사히 철수시키고 미국 국민들에게 평화를 가져왔다고 큰 소리칠 수 있잖아. 자, 대신 우리에게 부과하려던 그 관세 폭탄 그거 좀 치워주지 그래? 이것이 바로 외교의 민낯이자 차가운 거래의 세계입니다. 중국이 지금 민간 위성까지 동원해 미군을 자극하고 이란의 몸값을 키워주는 궁극적인 이유는 결국 다가올 미국과의 거대한 무역 협상에서 자신들이 내밀 절대적인 협상 카드의 몸값을 최대한 비싸게 부풀려 놓기 위한 소름 돋는 밑 작업이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한 장의 위성 사진에서 출발해 우주와 중동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거대한 패권이 맞부딪히는 차가운 현실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흔히 전쟁이라고 하면 군복을 입은 군인들이 총을 쏘고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것만을 상상합니다. 하지만 2026년의 전쟁은 이미 우리의 상식을 아득히 벗어났습니다. 일개 민간 회사가 쏘아 올린 값싼 위성이 수조 원짜리 스텔스 전투기를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고 총알 한 발 쏘지 않고도 적국의 항공모함을 바다 한가운데 묶어둘 수 있는 시대. 국가의 이름표를 떼어내고 상업과 민간이라는 합법적인 방패 뒤에 숨어 상대방의 숨통을 조이는 이 회색지대 전술은 재래식 무기로는 결코 막아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코 먼 나라 중동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거대한 틈바구니에 끼어 있는 한반도. 만약 우리의 안보의 위기가 닥쳤을 때 과연 동맹국인 미국의 시선이 우리에게만 온전히 집중될 수 있을까요? 누군가 등 뒤에서 민간의 탈을 쓰고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군사 기밀을 적에게 실시간으로 넘겨주고 있다면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눈동자를 막아낼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하늘을 우러러 평화를 말하지만 우주에서는 조용히 서로의 목을 겨누는 암살자의 칼날이 번뜩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총성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위성과 경제의 사슬이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냉혹한 지정학의 현실 속에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눈은 과연 어디를 향해야 할지 깊이 고민해야 할 시점입니다.